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9월 27일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검사 출신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노련한 질문에 정말 자백하다시피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자신의 자택에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던 검찰의 수사팀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것인데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어제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문, 주광덕 의원의 질문과 그에 답하는 조국 장관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정말 자백하다시피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그것을 보고 있으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구나. 공과 사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참 없다라는 생각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영상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뉴스를 많은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동아일보가 되게 현장감 있게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그 당시 있었던 상황을 현장감 있게 기사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저 법무부 장관입니다. 23일 오전 9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현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현관에 들어서자 조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어디론가 휴대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변호인을 기다려 달라며 압수수색을 지연시킨 정 교수는 통화 중이던 전화기를 불쑥 현장 수사팀장 이광석 부부장검사에게 건넸다. 통화 상태를 확인한 이 검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영장 제시에도 불구하고 발목이 묶인 수사팀은 절차에 따르겠다는 말을 반복하는 이 검사를 지켜봐야 했다. 뒤늦게 온 변호인이 압수물 범위를 사사건건 문제 삼으면서 압수수색은 11시간 뒤인 오후 8시까지 지체됐다. 이 기사는 당시 어떤 식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를 현장감 있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검사 출신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질문을 하고 조국 장관이 대답을 하는 장면인데, 보고 있으면 참 재밌습니다. 5분가량 되는 영상인데요. 아마 조국 씨는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싶어서 참 아무 생각 없이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주광덕 의원도 상당히 놀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왜 통화하셨습니까? 네? 왜 통화를 하셨습니까? 압수수색 제처가 놀라서 연락이 와서요.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수색 당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장관은 압수수색 하기 전에 처에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 팀장을 맡고 있는 검사와 장관이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난 뒤에 검사분이 집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상태에서 제가 제 처가 상황을 알고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어쨌든 장관은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 수사팀장과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죠? 예, 인정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저는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방금 이태규 의원 질의에 저와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약속을 지켜왔다. 예.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다. 방금 이거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니, 거짓말 아닙니다. 이것은 잠깐. 제 처가 매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여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장관 생각이지요. 압수수색을 해서 장관의 자택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있는 검사 수사팀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 자체는 압수수색 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의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도 지시를 하거나 방해하지 않았고요. 제 처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지금 장관님, 네, 지금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이 대정부 질문을 보고 있고 국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들의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 이 자체는 불법입니다. 사실. PPT 다음번 띄워봐 주십시오. 국민이 판단하니까 들어보세요. 일단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관은 다른 사람의 사건도 아니고 자신의 사건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하는 수사팀장에게 직접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왜 묻지도 않은 말에 검찰청법의 정면으로 저는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 PPT 다시 띄워봐 주세요. 이것은 직권남용해서 권리행사 방해한 것입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의원님. 장관은 동의할 수 없지만 전국에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의 절대 다수는 장관이 분명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 사유입니다. 각부 장관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동양대 총장하고도 통화했지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이 사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일처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수사팀 중에 어느 누구가 저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지, 저로부터 지휘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장관한테 혹시나 전화했을 리는 없다라고 해서 내가 물어봤더니 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저는 전국에 2,000명 넘는 검사들은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경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처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달라고 한 말씀 드렸을 뿐입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양대 총장과도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후보자 시절에 통화를 했고, 법무부 장관이 돼서도 압수수색을 하는 자신의 사건에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통화를 했다는 이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고 저는 검찰청법과 직권남용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도신문에 답변한 거예요. 네, 영상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글쎄요, 주광덕 의원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비시키면서 정말 사실을 패스한 사람과 패스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다. 그만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글쎄요, 형법 교수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제 이런 정말 소동이 났던 이런 질문과 답변 이후에 국회 본회의장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국회 그 본회의가 정회가 되고 자유한국당은 따로 긴급 의총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오후 5시경 대정부 질문 이 이제 정회가 됐다가 다시 속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구구절절 변명을 합니다. 뭐 당시 응급실까지 가야 할 상황이었다.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게 가장으로서 부탁하는 게 됩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이런 부탁 내지 청탁이 되는 것이죠. 물론 제 처가 전화를 걸어왔고 몸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냥 끊었으면 좋았겠다고 후회한다. 성찰하겠다. 죄송하다. 자, 이후에 오후 5시 20분경에 법무부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입장문을 문자로 기자들에게
발송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배우자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다. 전화를 건네받은 검찰 관계자에게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다. 글쎄요, 정경심 교수가 충격으로 쓰러져서 119까지 불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굉장히 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의 상태로 보여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입회한 이후에 하나하나 굉장히 따졌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또 당시에 자택에는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죠. 뭐 28살이나 된 딸과 아들, 성인 2명의 자녀까지 대동하고 있었으니까 아무리 염려가 되었다 해도 아들, 딸과 통화하면 되는 것이지 현장에 있는 검사와 통화를 한다? 이것은 정말 매우 부적절한 처사죠. 자, 이에 대해서 검찰은 또 반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후 5시 50분경에 검찰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조 장관은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했다.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응대했다. 하지만 당사자는 그 과정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주광덕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마다 수사 외압을 막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이제 방패막이로 세운다는 이런 취지인데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검사에게 연락을 해서 뭔가 수사를 압수수색을 빨리 해달라, 뭐 살살 해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은 지휘권 범위를 이건 벗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런 것과 같죠. 장제원 의원 아들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이제 입건이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해당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아들이 지금 음주 상태라 지금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니 좀 살살해 주십시오. 아니면 좀 빨리 끝내주십시오. 이런 전화를 했다라고 해봅시다. 지금 뭐 조국을 무조건적으로 편들고 있는 좌파 진영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 그리고 조국 장관은 가장으로서 부탁을 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제5조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부정청탁의 유형 중에 하나로 수사 관련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해설집에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모든 과정에서의 처분을 뜻하고 압수수색 등을 포함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해달라, 뭐 아내가 놀라지 않게 살살 해달라 이렇게 거듭 요청한 것은 수사 관련 부정청탁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현재 헌법 65조는 장관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에 임명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일어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국 씨는 2016년 12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에 전화를 건 그런 기사를 링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딱 걸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직권남용죄 유죄라고 적었습니다. 자신의 말 그대로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딱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 그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봐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